요일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n 더하기 1의 7제곱째 되는 요일을 또 새롭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달력을 봤을 때 상식은 일주일이 7일이라는 점인데요. 7일이 지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자, 오늘로부터 7일이 지나면 요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7의 배수를 좀 모아서 따로 버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좀 비교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n 더하기 1의 7제곱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여기 항이 두 개인 이항식이 있고 7제곱을 잠깐만 풀어주면은 7C0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C1에 n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서 7C2에 n이 두 개 있을 수 있고, 끝까지 가다 보시면은 7C6에 n이 6제곱 있는 것, 마지막에 7C7에 n이 7제곱 있는 것까지 일단 다 풀었죠. 이항정리 일반항을 이용해서 다 풀어줬고, 지금 7C1부터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7C6까지는 7의 배수라고 볼 수 있죠. 7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계산을 한다 안 한다? 볼 필요가 없다. 7의 배수라는 거는 요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자료니까 그냥 이대로 날려버립니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맨 앞에 있던 플러스 1과 맨 뒤에 있던 누구? n의 7제곱만 좀 불러와 주시면은, 자, 결국 요일의 변동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n의 7제곱이 금요일이라는 정보였는데요. 거기서 딱 하루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에다 하루 지나시면 이제 정답이 몇 번이 되겠어? 토요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스텝 3에서 한번 풀어볼 거고, 넘어갑시다. 다음 215번. 자, 등차 수열이랑 좀 결합돼서 나왔는데 2학년들은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등차 수열이나 시그마랑 결합된 거는 아직 시험법이 나올 수 없고, 이제 3학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갑시다.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1, 2, 3의 개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얘가 3명이 나오면은 우리가 등차 중앙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의 개수의 2배가 여기 왼쪽 오른쪽의 합과 같다를 계산을 좀 할 겁니다. 자,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또 내려 써주면은 NCR로 출발하여 1은 줄 필요가 없겠고 5분의 1의 X를 갖다가 R제곱 쳐주시면 계산이 끝나겠죠. 자, 숫자 따로 밀자. 앞에 NCR 있었고 5분의 1 따로 떼서 5분의 1의 R제곱이라는 게 개수죠. 얘가 누구의 개수냐? X의 R차승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일반항 통해서 이제 개수를 뺐으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1, 2, 3을 쭉 3개를 내려 써주면 되는 거니까 1차부터 갑니다. 1차는 NC1에다가 5분의 1이 되겠죠. 2차는 NC2에다가 5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지막 3차는 NC3에다가 5분의 1의 3차 제곱을 한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하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의 2배가 왼쪽과 오른쪽의 합과 같다. 덧셈으로 좀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이거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NC3 그리고 5분의 1의 세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을 쭉 작성을 해주면 지금부터 얘를 정리만 하면 되겠죠. 일단 분수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5의 세제곱을 곱해서 정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쪽에 5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좌변은 2 곱하기 5, 10이 되고, NC2 그것은 우변에서 이제 5, 25N 나오시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NC3이 그대로 붙어 있겠죠. 자, 이제 NC랑 NC3만 꺼내주시면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콤비네이션 정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N과 N-1 그리고 분모 2가 있겠죠. 정리 들어오셨고, 25N 옆에는 N에다가 N-1에다가 N-2까지 분자의 3덩어리 사시겠고, 분모에 300이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양쪽을 처리를 또 해야 되니까 6을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양쪽에 6을 곱해주면은 30 곱하기 N 곱하기 N-1은 6 곱하기 25니까 150N. 그것은 더하기 N, N-1, N-2 성립됩니다. 자, 양쪽에 n은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에 n 나누고 내려가시면 되겠다. 자, 내려와서 이제 정리해주면 30n-30 그것은 150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라고 이제 n에 대한 2차수까지 내려오셨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넘겨서 보여주면은 n제곱 3n에다가 넘겨주자. 자, 3n에다가 30n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33n이 되겠고, 상수항 확인하자. 152에다가 30을 더해야 되니까
182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얘는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인수분해 좀 적당히 시도를 하셔야겠지. 자, 2로 한번 나눠볼까? 91 곱하기 3. 91이 소인수분해가 돼야 하거든요. 13, 7. 13, 7에다가 3이라고 했자. 13 곱하기 7 곱하기 3이니까 어떻게 해야 33을 만들까? 요 39에다가 7. 안 되겠다. 그러면은 3, 7에 21에다가 13. 이것도 안 되겠죠.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숫자 확인 좀 해보자. 플러스 2에다가 6 곱했으니까 150n 맞고, 6 곱했으니까 30 맞고, 30n 빼기 30까지 들어왔죠. 자, 빨리 인수분해 같이 해볼까? 26 곱하기 7? 아, 땡큐. 좋습니다. 26 곱하기 7. 근데 2가 어디서 나왔지? 2가 어디서 나왔지? 아, 미안. 앞에 2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떼고 왔다. 땡큐. 26 곱하기 7. 26 곱하기 7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26이랑 7이랑 둘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26을 고를 거냐 7을 고를 거냐 요거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콤비네이션을 좀 다시 봅니다. 이 n이라는 거는 이 n차식에서 와 있겠지. 근데 맨 끝에 보니까 10 이하라고 걸려있으니까 7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뒤에는 그냥 2차 방식 계산이니까 중요한 건 이거 등차중앙의 개념을 좀 이용해서 식을 등식으로 한 방에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고, 요거를 갖다가 좀 올려서 콤비네이션 정리하는 거. 요거 기억나죠? 왼쪽과 오른쪽의 존재만 파악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요거 고유의 개념인데 계속 나오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215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216번 질문 나왔죠? 자, 식 보자. 좌변의 식을 보고 우리는 바로 이 양식을 작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통해서 1부터 m까지 그 시그마 결과값을 가져와서 3분의 1의 차이를 작성하고 3000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일반항 바로 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을 봤을 때는 a 더하기 b, 항이 두 개인 이 양식 n제곱을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럼 b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 맨 끝에를 보면 힌트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3이 있으니까 그냥 요 b, 왼 뒤를 갖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a가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a가 왜 안 보이죠? 곱하기 몇이니까? 1이니까 안 보이겠지? 여기에다가 전부 다 1을 곱하고 있을 텐데 그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던 항 a는 1로 봐주고, 자, 바로 정리가 됐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n제곱이 되시겠지. 그래서 이 4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개수가 됩니다.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시그마 안에 넣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원 개념이거든요. 보시면은 1항부터 첫 항부터 4분의 1 곱하기 공비도 4분의 1인 어떤 등비수열이 될 것이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내려주면은, 자, 갑니다. 1-r분의 외우고 있어야겠죠. a 곱하기 첫 항 곱하기 1의 rm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r이 지금 4분의 1이니까 연산해주면은 4분의 3분의 첫 항 4분의 1 올려주고 1-4분의 1의 m까지니까 m제곱 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정리가 되는 게 앞에 3분의 1이겠고 괄호 안에서 1-4분의 1의 m제곱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얘가 바로 저 시그마의 연산결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계산 따라왔어? 자, 얘는 수학원이니까 계산해주고, 그 다음 얘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친구랑 3분의 1이라는 분수의 차라고 했잖아요, 한글로. 차라고 했으면은 서로 뺀 다음에 수학에서는 절대값까지 씌워줘야 차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작성한 다음에 3000분의 1이라는 분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양쪽에 3 곱하고 정리해서 올라가 볼게요. 1-4분의 1에 m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것이 1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서 1이랑 마이너스 1은 소거가 되겠고 4분의 1의 m제곱이 되시겠죠. 4분의 1의 m제곱이 옆에서 1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뒤집어서 돌려주면은 4의 m제곱이 1000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 최소의 자연수 m을 5라고 특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뒤에는 그냥 계산일 뿐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NC형부터 출발한 어떤 식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NCN까지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것을
이 양식으로 바꿔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으로 바꿔서 들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 뒤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있는 항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얘를 b라고 보고 들고 오시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앞에 있는 a는 1인 경우가 많습니다. 곱해져 있는 게 안 보이니까 a를 1로 갖다가 취급하시면 금방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216번 계산들 확인했나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스텝 3가 저번에 몇 개 안 풀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 쭉 해볼게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2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교재 펴놔볼래? 스텝 3까지 고민할 여유는 좀 많이 없었을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5개 남았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풀게요. 자, 스텝 3 217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받아봅시다. 집합 A에는 10명이 살고 있는데 이 10명들 중에서 3은 반드시 포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은 포함하지 않는다 했죠. 3은 포함하고 7은 이미 뺐고, 그들 중에서 이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 그것을 fn개라고 하자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 밑에 뜻은 부분 분수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f1과 f3과 f5 그리고 f7 F9를 지금부터 해석해서 한번 가져와 볼 텐데, 저기 앞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다 살려서 잠깐만 좀 써볼게요.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고 했을 때 이들 중에서 3은 이미 선택을 했고 7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7은 우리가 선택 안 하기로 이미 결정한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원소가 하나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3을 선택한 순간 원소가 1개 이상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그냥 1개입니다. 1개. 요 3이 들어온 집합 얘 자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F3으로 좀 넘어가셔야겠고요. 자, 그럼 이 F3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는 이미 뽑았어? 하나 이미 뽑았지. 그럼 난 몇 개나 더 뽑으면 되지? 2개나 더 뽑으면 되겠지. 그거를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잖아. 저 8개 중에서 2개를 더 골라 가시면 된다는 거야. 얘는 82가 되겠죠. 자, 같은 논리로 계속 갑니다. 5개가 되려면 4개를 더 뽑아야 되니까 남은 8개 중에 4개를 더 뽑고, 여기는 6개를 더 뽑아야 되니까 86을 쓰고, 여기는 8개를 더 뽑아야 되니까 88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 1개라는 거는 8C형으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이왕 쓴 김에 얘까지 써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바로 읽혀야 돼? 7제곱이죠. 절반 기억나? 이게 0부터 출발해서 n까지 빠진 거 없으면은 짝수들의 합이니까 절반이 들어올 수 있다. 2의 7제곱 128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17번이었습니다. 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218번 넘어갑니다. 이거 아마 스텝 2에 있던 평가 문제 변형으로 보입니다. 원래 스텝 2에 있던 거는 7의 배수 이런 걸 좀 찾으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소수 프라임 넘버를 찾아주라고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요 식 보고 또 이 양식으로 바꿔서 들어오셔야겠죠. 지금 보면은 맨 앞에 NC형부터 맨 끝에 NCN까지 빠진 거 없으니까 요 P를 갖다가 먼저 가져오신 다음에 앞에 안 보이는 건 1이다. 1 더하기 P의 15제곱이라고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이 값 자체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이 P의 정체를 좀 밝혀보시면은 요 1 더하기 P가 2의 거듭제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의 꼴이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이다. 요런 식으로 바로 읽을 수 있겠죠. 요까지 괜찮아? 2의 거듭제곱은 그냥 소인수가 2뿐이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2의 거듭제곱 친 다음에 하나 빼주면은 작은 것부터 좀 가봅시다. 2 빼기 1, 4 빼기 1, 8 빼기 1, 16 빼기 1 계속 내려가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내려봤을 때 소수가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 중1 때 배웠겠지만 소수가 언제 나올지 예측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우리는 소수를 경험할 때 규칙을 모르니까 계속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면 1은 소수가 아니죠. 탈락하고 3 되겠고
7 되겠고, 자, 15는 소수가 아니죠. 32 빼기 1, 소수가 맞겠죠. 64 빼기 1, 63은 소수가 아니죠. 탈락시키고, 128 마이너스 1, 127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잠깐만 나눠보자. 3 안 되고, 5 안 되고, 7 안 되고, 11 안 되고, 13 안 되고, 이 정도면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56 빼기 1, 얘는 5의 배수니까 안 되고, 512 마이너스 1, 거의 다 왔습니다. 얘도 일단 나눠봐야 되거든요. 자, 510을 갑니다. 3 안 되고요. 5 안 되고, 7 한번 나눠봅시다. 7로 나눠주면은 7, 7에 49에다가 21 떨어지니까 7의 배수다 해서 얘는 탈락시켜야겠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몇 개로 확보했냐? 하나, 둘, 셋, 넷, 4개로 확보했습니다. 이들 모두 더하라 했으니까 3 더하기 7 더하기 31 더하기 127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거 3개 더해주면 41이 되겠고, 다시 한번 더해주면 정답은 168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218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누구였지? 고대부고. 누구였지? 이름. 뒤에 앉은 학생. 혹시 쌍둥이 이거 가져왔어? 프린트? 아, 영찬이구나. 미안. 쌍둥이랑 교재 모두 다 확인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219번 넘어가자. 아까 또 질문 나왔었죠? 요 1문제 배워봤으니까 요거 아까 응용해서 바로 가볼게요. 자, 근데 아까는 한 칸 차이였는데 지금은 29랑 31이 2칸 차이죠? 이게 뭐 발전되면 2칸 차이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바로 29를 이용해서 좀 변형을 해보자. 29에다가 2를 더하면 31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양식이 필요한 거니까 두 개를 좀 쪼개주고 7제곱을 적당히 전개를 해보자. 앞에서도 합니다. 7C 0. 그럼 29가 0제곱이니까 옆에다 2의 7제곱이라고 쓰자. 옆에 7C 1. 이번에는 29를 하나 가져올 거고 2를 6개를 가져오자. 그 옆에 7C 2. 자, 이번에는 29를 2개를 가져왔으니까 2를 5개를 한번 가져와 보자. 자, 끝으로 갑니다. 끝에 가면은 7C 7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29를 7개를 가져왔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일단 29의 7제곱을 맨 뒤에 배치를 했고 다시 한번 밑줄 쳐보면은 7C1부터 얘 앞에 있는 7C6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7의 배수가 되겠죠.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이걸 날립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자, 7의 배수는 요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앞에 있는 거 봅시다. 자, 얘가 2의 7제곱인데요. 128로 계산할게요. 128이라는 숫자에다가 맨 뒤에 29의 7제곱이 있겠죠.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친구가 흘렀을 때 이 요일이 이미 화요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계산은 화요일로부터 128일이 지났을 때의 요일을 묻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28을 7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128을 일주일 7일로 나눠주면은 7, 1, 7, 58 떨어지고 어디 보자. 6, 7에 42, 8, 7에 56. 자, 그래서 56까지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이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요일에서 일주일이 18번 지나고 이틀이 또 지난 거니까 얘는 또 계산할 필요 없이 이틀이 지나서 요일은 목요일이 되겠다. 정답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괜찮나요? 자, 요일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두 칸 건너뛰는 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뒤에 좀 마무리 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220번 보겠습니다. 자, 또 선생님 너무 다 풀면은 아까우니까 요거는 일단은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한 2분 드릴게요. 잠깐 먼저 도전해볼까? 자, 220번 한 2분 정도만 고민해봅시다. 앞에 스텝 2는 충분히 복습했어? 보자. 여기 다 채워야겠다, 그죠? 오케이, 됐어. 또 앞에 충분히 복습했어? 오, 열심히 했네. 잘했어. 앞에 스텝 2는 다 채웠어? 열심히 했다. 외적 상황이지 말로 나오는 문제들. 앞에 다 해. 앞에 좀 했어? 너 요즘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수학원요? 따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고 있지? 문제 없고. 이거 같이 할 시간 좀 부족하면은 스텝 2만 또 따로 복습 열심히 해놔?
답답해. 아프다. 아까 일찍 왔었지. 스텝 1 풀고 있던데. 야, 넌 진짜 열심히 해. 이따 끝나고 잠깐 얘기 좀. 이따 뭐 좀 고민해보고. 아까 보니까 채점 다 했던데? 앞에 다 돼있지? 그래, 좋습니다. 스텝 2까지 다 했어? 그리고 답은 다 체크가 돼 있네? 아, 이런 거 좀 남아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개념 괜찮아? 지금 많이 어렵지? 그치? 앞에 잠깐만 스텝 1만 좀 보자. 탭에다가? 그럼 스텝 1 정도는 풀만 했어? 알겠습니다. 영찬이었나? 열심히 좀 풀어왔네? 저번 시간에 필기한 거지? 그치? 필기는 잘하네? 어? 다 못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게 따로 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지, 그지? 미적 선택자라서 따로 할 시간 없으니까. 이따가 저기 10시에 잠깐만 몇 개만 더 풀고 가자. 책 다 채우고. 앞에 스텝 2 다 채점했어? 아, 오케이. 알겠어. 받았었어? 풀어서 맞았었어? 이거요? 원래 풀었던가? 잘했어. 밑에 조금만, 그 맞아. 그 구로 붙고, 좀 없는 거 살려서 한번 가보자. 구로 일단 뭔가 묶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자, 구로 먼저 묶어보고. 자, 고민해보신 분들은 칠판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식을 먼저 봤을 때 그 콤비네이션 옆에 있는 숫자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맨 끝을 보면은 여기가 20시 0이면은 얘가 뭔가 20이어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거든. 여기도 보니까 17 옆에는 3이어야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고, 끝까지 보면은 9가 뭔가 하나씩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9를 뭔가 하나씩 밖으로 빼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n이라는 숫자를 볼 때 일단 9로 묶습니다. 9로 묶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부터 9 곱하기 20C 19 더하기 9의 제곱 곱하기 20C 18. 그래서 끝까지 또 가서 9 곱하기 20제곱에 20C 0까지 한번 묶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9로 하나 묶는 건 괜찮지. 근데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뭔가 허전한 게 없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여기 20C형이 있으면은 끝까지 갔으면은 여기에 원래 누가 있었어야 되냐? 20C, 20이 있었어야겠죠. 이게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시 더해주고, 자, 그럼 맨 끝에다가 다시 빼주면 되겠죠. 20C, 20을 빼줄 건데 지금 나는 9 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9를 곱한 거 이렇게 다시 빼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앞에 없던 20C, 20을 다시 살린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살려놓고 보면은 요 밑줄 친 게 다시 이 양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이 양식 덩어리를 구조화 시켜주면은, 자, 일단 n은 20이니까 20 제곱할 거고 9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1 더하기 9의 20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앞에는 9라는 숫자를 곱하고 있고 뒤에 가서 다시 9를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9 곱하기 10에 20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거기에 9를 빼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거 실제로 뺄셈으로 내려주면은 여기에
10의 20제곱이라는 말은 공을 20개를 붙여놨다는 얘기니까 그냥 적당히 생략해서 표기해주고 이 큰 숫자에다가 9를 그냥 하나 빼서 그 결과를 보란 얘기가 되겠죠. 자, 뺄셈 들어가면은 10에다가 9 빼서 맨 앞에는 1이 되겠고 그 다음 빌린 거 다 깎으면서 9로 쭉 가겠죠. 자, 여기까지 9를 오시다가 마지막에는 얘를 하나 빌려줬을 테니까 8을 쓰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자, 핵심은 여기에 9가 몇 개 있냐를 잘 세셔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여기 9가 원래 몇 개 있었냐? 요렇게 해서 총 21개였죠. 공이 20개 붙었으니까. 근데 그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뺏어왔으니까 여기 밑에 내려오는 거는 19개다라고 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자릿수를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8 더하기 9 곱하기 19 더하기 1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 곱하기 9 가져와 주면은 171이 되겠고 거기에 다시 9를 더해주면은 정답 모든 자릿수의 합은 180이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양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좀 전개되어 있는 식을 보고 첫 번째로는 뭔가 허전한 게 없나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허전한 게 있으면 채운 다음에 뒤에서 다시 빼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a 더하기 b의 n제곱꼴을 아직 못 만드신 분들은 문제 위에다 이렇게 좀 써놓자, 크게. 이 꼴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계속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220번 문제도 확인하고요. 자, 스텝 3 이제 마지막 문제 221번 넘어갑니다. 자, 스텝 3 221번 갑니다. 다음에 전개식에서 이 전개식이 앞뒤로 하나씩 있는 경우에는 일반항을 각각 써서 정리하는 걸 배웠고요. 핵심은 여기 있네요. 핵심은 x의 거듭제곱과 y의 겉제곱 차수가 같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차수가 같게끔 나와야 된다. 이때 개수를 m이라 할 때 m 개수도 구하고 차수도 구해서 서로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부터 좀 내려 써봅시다. 앞에 있는 식에 일반항 내려 써주면은 ECR로 출발합니다. x에다 r제곱을 주게 되면 옆에 y에다가는 2 빼기 r제곱을 주게 되겠고 옆에 있는 것도 정리하자. 자, 이번에는 4c인데 여기에 r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의미가 좀 다른 거야. 여기 앞에다 r을 썼으면은 뒤에다가는 다른 문자를 써야 구분이 되겠죠. 문자 좀 다른 걸로 가져오시고 앞에 있는 x분의 1의 k제곱 주면은 옆에 있는 y분의 1에게는 4 빼기 k제곱을 주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쓴 다음에 숫자들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자, 숫자에다 밑줄을 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행히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2개 곱해주면 개수가 되는 거죠. 2cr 곱하기 4ck가 개수, 숫자가 되겠고 그 옆에 이제 정리합니다. x 따로 y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x부터 출발하면은 앞에 r제곱이 있었겠고 그 옆에 마이너스 k제곱으로 지수법칙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옆에 y도 정리를 해줍니다. 앞에 y는 2r-r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1제곱 쳐서 정리해주면은 마사 플러스 k로 또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핵심은 얘네 둘이었어요. 얘네들의 차수가 모두 다 n으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었죠. r-k는 옆에서 정리를 했을 때 k-r-2 그리고 그것이 n이다.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등식을 보시면은 모양이 똑같은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항을 해서 k-r은 2다 넘겨줄 수 있고 k-r은 1이다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겠네요. 자, k-r이 1이라고 했으니까 r-k에 해당하는 n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n의 차수를 마이너스 1차라고 얻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남은 계산은 이제 얘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개수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r이랑 k가 특정된 게 아니니까 요 가능한 거를 다 내려 써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k에다가 r 빼서 1 나오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볼 텐데 k에다가 r 빼기 전에 그 전에 다시 콤비네이션 확인해 주면은 r은 2cr이니까 2는 2보다는 이하여야 되고 얘도 4ck니까 k는 4보다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걸 다 써보시면은 1 빼기 0부터 갑시다. 1 빼기 0 되겠고 2 빼기 1 되겠고 3 빼기 2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마이너스 1차의 개수가 총 몇 번 나온다? 총 3번 나온다.
괜찮겠지? 그래서 1형과 2일과 3일을 대입해서 이들을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보자. R이 0이고 K가 1이니까 앞에다 대입해주면은 2C0에다 4C1이 되겠죠. 그 다음 2C1에다가 4C2가 되겠고, 그 다음엔 2C2에다가 4C3이 됩니다. 이들을 모두 계산하여 꺼내주면은 4에다가 6이 12에다가 여기에는 4까지 해서 더해줄 수 있겠죠. 20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잠깐만. 처음에 뭔가 하나 잘못 가져왔다. 그죠? 여기 뒤에 보니까 y분의 2였는데요. 잠깐만. 여기가 y분의 2였죠? 얘가 2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얘를 앞으로 빼야겠지. 어째 너무 쉽게 나온다 했다. 여기 앞에다 하나만 붙일게. 2에다가 4 빼기 k제곱을 앞으로 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까지 따로 계산해주자. 지금 k가 1, 2, 3일 때니까 앞에다 2의 세제곱, 그리고 2의 제곱, 그리고 2의 1제곱 써주면 되겠다. 자, 다시 계산해볼게요. 4, 8에 32. 여기에는 다시 4를 곱해서 48. 여기에는 다시 2를 곱해서 8이 나옵니다. 이들을 모두 더해주면은 개수는 88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개수 m은 88이었고요. 아까 확인한 차수에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정답은 87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일반화 작성한 것만 확인해 주시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일단 NCR 꼴로 두 개를 작성을 해주고,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파트를 세 개로 나누는 거야. 앞에 개수, 즉 숫자의 곱셈이 되는 거를 따로 먼저 밀어두고, 그 다음에 문자끼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많아도 이제 두 문자니까 각각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뒤에서 아마 다른 문제도 풀어보게 될 텐데, 하나만 좀 포인트 집어볼게. 쌍둥이에서 아마 풀어보게 될 텐데, 혹시 이런 표현 기억나나요? 이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조건이 이거라서 0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로 읽혀야 되죠? 몇 차가 나올 수 있다? 자, 0이 아닌 상수항이라는 말을 받아보자. 자, 상수항은 몇 차죠? 0차죠. 그래서 0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한다라는 발문도 자주 나오니까 얘를 받았으면 0차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0차항이 나온다라는 조건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개수를 전부 다 0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다른 문제에서는. 자, 여기까지 해서 221번도 한번 확인하고, 자, 교재 한번 이렇게 마무리 좀 해봤는데 혹시 앞에 좀 잠깐만 뒤져보자. 스텝 2에 질문 못한 거 있나 확인하고 쌍둥이 넘어가겠습니다. 204번? 오케이, 204번 또? 222번. 네, 있을 것 같았어요. 자, 배웠던 것도 괜찮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 다시 질문해도 되고. 자, 일단 204번이랑 222번 두 개 나왔습니다. 자, 204번 들어가 봅시다. 자, 204번 분모 분자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모가 조금 더 쉬워 보이거든? 분모부터 처리해 볼게. 분모는 일단 연쇄적으로 다 들어오는 건 좋은데 뭔가 앞뒤로 봤을 때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죠? 없는 거 채웁시다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10C0 채워주고 끝에도 마이너스 10C10 채워줄게.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조심해야겠지. 지금 가운데 있는 짝수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붙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도 규칙에 맞게끔 일단 앞뒤로 하나씩 더 채워주는 건데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뒤에서 더해야겠죠. 1 더하기 1 걸어봅시다. 자, 그럼 앞에를 좀 묶어서 봤을 때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다고 배웠어요. 이 노란색들을 모두 빼기로 빼주면 짝합이 되겠고 짝수번째 합이 되겠고 빠진 거 없이, 그리고 또 홀수번째 합도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더하고 있죠. 빠진 거 없이. 그래서 앞에 홀수번째 합이 있을 때 뒤에 짝수번째 합을 뺀다. 이들은 모두 같다라는 걸 항상 배웠으니까 0이라고 바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냥 0으로 날아가니까 분모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분모는 2라고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분모가 2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분자로 넘어가셔야겠는데 이거 좀 특이하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려준 것까지는 짝수끼리 들어왔을 때 짝수가 전부 다 플러스여야 되죠. 그죠? 짝수끼리의 합이나 홀수끼리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 배웠지. 그거 좀 다시 복습해 볼게.
어떤 식에서 출발하냐면 1 더하기 x의 n제곱에서 출발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분자의 n이 19제곱이니까 여기에 19제곱 한번 올려놓고 대입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전개해주면 19c 0부터 출발하여 19c 1 x, 19c 2 x 2개, 19c 3 x 3개 적당히 쓰고 뒤까지 갑니다. 19c 19에 x 19가 있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x 자리에 2를 대입할 수 있다고 배웠죠. x에 1을 대입해서 내려주면 2의 19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것은 19c 0부터 모든 개수들의 합이 됩니다. 빠짐없이 모두 다 더했을 때 2의 19제곱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또 여기에 1 빼기 1이니까 0이라고 내려 써줄 수 있겠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x가 홀수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로 빠져나오겠지. 자, 마이너스 19c 1 더하기 19c 빼기 쭉쭉쭉 가면서 더하기 빼기 19c 19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1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서로 더하거나 빼면은 짝합이나 홀합을 구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근데 이게 풀풀이 아니라 풀마로 번갈아져 가는 경우에는 많이 특이한 대입인데 요 x 자리에다가 i를 대입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허수단에 i를 대입하는 문제 하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i를 대입해서 좀 가주면은 밑으로 좀 내릴게요. 1 더하기 i의 19제곱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것도 일단 여기 i를 전부 다 대입하면은 19c 0 더하기 19c 1 i 하나 19c 2 i 2개 19c 3 i 3개 끝으로 가서 19c 19에 i를 19개 가지는 식이 있을 거야. 자, 좌변부터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이거 19제곱이면 계산하기 수월하지 않으니까 잠깐 좀 떼자. 1 더하기 i의 16제곱에다가 1 더하기 i의 3제곱 정도로 떼면은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개랑 3개로 좀 떼주고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은 제곱했을 때 2i가 되니까 2i의 8제곱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제곱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의 4제곱이 되니까 자, 실수 부분을 찾았어요. 4의 4제곱이니까 256이 실수 부분이 됩니다. 실수 부분 괜찮아? 일단 여기 앞에 실수 256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또 뭔가를 곱해야 되겠죠. 1 더하기 i의 세제곱도 따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1 더하기 i의 세제곱 처리해주면은 제곱에다가 하나 곱하는 거니까 제곱했을 때는 2i가 나오고 거기에 1 더하기 i를 다시 곱합니다. 그럼 얘는 정리를 했을 때 2i 빼기 2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256을 곱하게 된다. 곱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곱해서 올려주면은 결국 얘는 내가 숫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갑시다. 마이너스 2의 9제곱 더하기 2의 9제곱 i가 됩니다. 실수분은 마이너스 2의 9제곱이고 허수분은 2의 9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제 실제로 실수분랑 허수분 한번 정리해볼 거야. 여기 우변으로 넘어와서 밑줄 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것들을 보시면은 이들은 모두 실수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실수부를 먼저 빼주면은 19c 0 마이너스 19c 2 더하기 19c 4 빼기 19c 6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자, 이 실수부가 있겠고 허수부도 뒤로 따로 빼주면은 19c 1 그 다음에 19c 3 빼기로 들어가겠지. 19c 1 마이너스 19c 3 19c 5 더하고 19c 7 빼면서 쭉 갑니다. 여기 갔을 때 얘는 허수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실수부가 되겠고요. 실수 부분. 얘는 허수 부분, 허수부가 됩니다. 자, 정렬을 해놨으니까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은 플러스 2의 9제곱이 되겠다. 둘 다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19C형부터 출발한 이 식이니까 실수 부분 마이너스 2의 9제곱으로 분자를 가져가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냅니다. 아까 분모가 2였으니까 2로 나눠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를 뭐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데 출제 확률은 좀 많이 낮아요. 너무 특이했어. x에다가 i 대입한다는 행동이 보통 하는 행동은 아니니까 이것보다는 원래 교과서에서 배웠던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나온 결과를 연립해서 짝합이나 홀합을 얻을 수 있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복습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 20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222번 질문 했었죠? 222번. 자, 220번 들어갑니다. 자, 다항식이 x랑 2를 가지고 있고요. 5제곱을 칠 건데, 근데 옆에 있는 식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식이다 이거죠. 얘랑 얘를 전개해서 직접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죠. 3차항 이하를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1학년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2의 5제곱을 항등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면은 x 더하기 1의 4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5차식을 4차식으로 나누니까 여기에는 목 1차식이 있겠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 3차식이 있다라는 구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론 1학년 풀이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줄 수는 있거든. 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죠?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어떻게 접근했었냐면은 여기에다가 뭐 1x인 아니까 x 더하기 k 같은 거 두고 쭉쭉쭉 전개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비교법으로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 인수를 보면은. 그래서 그 모양을 똑같이 맞춰서 얘를 내려서 다시 바꿔주면은 안에 있는 x 더하기를 마치 한 덩어리처럼 취급을 하자 이거야. 마치 치환한 것처럼 가로를 묶어보면은 얘를 이제 앞에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전개를 합니다. OC0부터 출발할게요. OC0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OC1은 x 더하기 1을 한 덩어리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OC는 x 더하기 1을 두 덩어리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덩어리.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써버리자. x 더하기 1의 3제곱. 그 다음엔 4덩어리 x 더하기 1의 4제곱. 마지막으로 OCO에다가 x 더하기 1을 5덩어리 갖고 있는 거를 쭉 풀어줄 수 있겠지. 그거 괜찮아? 그럼 이들 중에서 x 더하기 1의 4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얘잖아요. 얘들은 몫이 되겠죠. 나머지가 안 나오겠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는 여기 OC0부터 OC3까지를 처리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산 들어갑시다. 야, 얘가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는 5고 얘는 1이니까 자, 쭉 풀어줄게요. 10x의 세제곱 더하기 30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0x 더하기 10이 되겠고 여기도 11 곱하면서 내려주면은 10x 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10 풀리겠고 5를 곱해서 내려주면은 5x 더하기 5 나오시겠고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1까지 더해주시면은 정리를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최고차항부터 정리해주면은 10x의 세제곱 더하기 40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1차항 30에다 20에다 5 더하니까 55x. 마지막으로 10, 15, 1이니까 26의 상수항까지 모두 볼 수 있고 더하라 했으니까 더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50에다가 55니까 105가 나오시겠고 26을 더해주시면은 131 개수의 합을 얻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계산들 확인했으면은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 더 없는 거 맞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좀 마무리 해보자. 자, 교재를 덮고 쌍둥이로 넘어갈게요. 유석이었나? 교재 가져왔어? 교재에는 있고 여기 쌍둥이 이거 가져왔어? 있어? 응. 확인해. 자, 쌍둥이 들어가자. 일단 풀어온 사람들은 질문을 좀 먼저 해줄래? 문항번호 불러주면은 그거 먼저 풀고 끝낼게요. 21번? 21번 질문 나왔다. 또 21번이랑 또 없었으면 뒤에 선생님이 고를 거고 자, 21번 하나 나왔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정답률 낮아지니까 몇 개만 좀 골라서 풀게요. 자, 21번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나요? 항이 몇 개죠? 3개면 안 돼. 항이 3개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 양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삼항정리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 개수 어떻게 처리하냐 배웠었죠. 다시 한번 그렇죠. 가수열. 그렇죠. 가수열을 확장시켜서 이 개수를 처리하는 거를 n팩 나누기 PQR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팩토리얼을 계속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x의 4차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싶다는 거고,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x제곱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부터 이 6번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내가 x의 4창을 만들 거면요, 얘를 선택을 안 하는 것부터 한번 고려해 볼게요. 안 하시던가 한 번 선택하시던가 2번 선택하시는 거, 이거 좀 고려를 해봅시다. 자, x제곱을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6제곱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 선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식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5제곱으로 봐도 괜찮고, 여기를 2번 선택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4창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선택한 차수를 빼고 들어가자는 거야. x제곱을 0번 선택했으면 선택이 끝난 거고, 한 번도 끝난 거고, 2번도 끝난 거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양식만 남겨서 옆에 써보자 이거죠. 자, 그럼 남은 차수만 좀 계산을 해보자. 얘는 0차잖아.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요구한 4차를 또 꺼내줘야겠고, 여기는 이미 x제곱을 확보한 상황이니까 요 식에서 2차를 꺼내야 차수가 4차가 되겠고, 여기 x제곱을 이미 2번 선택했다라면 4차가 이미 된 거니까 여기 뒤에 식에서 상수항 0차를 꺼내줘야 4차항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차수 확인했으면 끝났지 뭐.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 들어갑니다. 자, 요 식에서 4차를 만들 거면 6시4로 출발합니다. 6시4고 마이너스 2x 4번 주고 옆에 있는 마이너스 3 2번 주면 되겠죠. 자, 얘도 계산합니다. 시작은 5C2가 되겠죠. 마이너스 2x에 2번 주고 뒤에 마이너스 3에 3번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시작이 4C형이 되겠죠. 4C형 마이너스 2x 안 줄 거고요. 0제곱 줄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에 4제곱 줄 겁니다. 자, 개수만 따로 빼보자. 숫자 계산해주면 얘는 15 곱하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잠깐 들어갑시다. 16 곱하기 15니까 240에다가 9를 곱하셔야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계산합시다. 10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27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40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1080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맨 밑으로 갑시다. 마지막 1에다가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81이다. 81과 마이너스 1080과 1800, 49, 36, 2160까지 모두 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1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잠깐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맞죠? 부호 좀 확인할게. 6C4. 잠깐만, 쏘리. 내가 이 양식으로 오해하고 풀었습니다. 잠깐만, 이 풀이 폐기할게요. 이 양식이 아니라 애초에 3항식이었죠? 배웠던 개념으로 풀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오해했어요. 잠깐만. M팩, P팩, Q팩, R팩을 다시 풀게. 요 문제를 오해했어. 앞에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배운 대로 다시 갑시다. 선택을 여기 밑에 내가 써줄게. 여기는 0, 그리고 여기에 6, 그 다음에 4, 2 골라주면 되겠고, 여기에 1, 4, 다시 2,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4. 선택은 이렇게 3번이 나오겠죠. 자, 얘를 먼저 앞에 개수 계산해주면 6팩, 4팩, 2팩이 되겠고, 얘는 6팩, 3팩, 2팩이 되겠고, 얘는 6팩, 2팩, 4팩이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걸 마저 계산해주면 아마 여기를 계산해서 틀렸을 것 같은데, x제곱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어.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x를 4번 주고 마이너스 3을 2번 준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x를 2번 주고 마이너스 3을 3번 준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 0번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고 그냥 마이너스 3에 4번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뒤에 아마 이걸 안 곱해서 숫자가 나왔을 거야. 그죠? 자, M팩, Q팩, P팩, R팩을 쳐준 다음에 우리가 뒤에 있는 항도 계산한 거 여전히 좀 따서 오면 됩니다. 앞에 있는 X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차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썼는데 굳이 써주자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두 다 써놓고 3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상황정리라고 좀 써놓고 출제 확률은 낮은 편이다. 교육과정 외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나올까 걱정이 되면은 학교에서 수업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나올 수 있다. 2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뒤에는 좀 괜찮았나요? 28번 질문 안 나오니? 자, 풀어온 사람도 한번 확인해보고 28번. 괜찮았어? 요거 지금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시작. 풀어왔었어? 28번. 한번 풀어보자, 지금. 풀어봤었어? 맞았어? 응, 넘어가시고. 다 못 풀어왔지. 숙제가 너무 많아서. 교재만 잠가볼까? 잘 가지고 있고. 아까 1교시 오기 전에 여기 아까 다 풀어줬거든? 영상 좀 편집해줄 테니까 따로 필기하고. 여기 파스칼 다 못 풀었다, 그죠? 이거 좀 테스트만 해보자. 이거 한 번씩 봐봐. 일단 식을 봤을 때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50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더 해봐. 다시 0 더하고. 근데 원래 없던 거니까 뒤에다 다시 빼주면 되겠지. 뒤에서 또 빼주고 빼기 1 써주고. 다시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간다. 이제 앞에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배웠지. 줄 내려가니까 0, 1, 2, 3 R이 늘어나면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아래야 왼쪽 아래야? 이거 삼각형에서 오른쪽 아래지, 그지? 그럼 오른쪽 아래 내려가다가 마지막 꺾는 걸 왼쪽 아래로 하겠지. 자, 이제 마지막 보고 꺾어봐. 여기 써봐. 11시 몇이 되겠어? 왼쪽 아래로 꺾으니까.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 봐봐. 왼쪽 아래로 꺾으면은 R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있지. 그렇지. 6이라고 쓰고 맨 뒤에다 빼기 1 붙여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이따가 계산하면 돼. 괜찮은데? 좀 잘 잡혀있고. 얘네들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요거 아까 질문하던 거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 요거 n의 7제곱 요일 문제인데 내가 여기 써봐. 일주일이 7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로부터 7일이 지나면 요일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7의 배수라고 써봐. 7의 배수를 판단해서 일단 걔네들 다 빼줄 거야. 이거를 이 양식으로 볼 수 있겠지. 자, 적당히 정리해봐. 7시 0부터 써봐. 7시 0 더하기 7시 1 n 하나 n 더하기 7시 n제곱 땡땡땡 7시 6 n의 6제곱 마지막 7시 7 n의 7제곱까지 또 써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의 배수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해 안 해? 안 해? 이건 요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잖아. 이거 몇이야? 1이지. 이거는 이미 알고 있지. n의 7제곱 지나면 몇 요일이래? 금요일에서 하루 더 지나면 몇 요일이야? 토요일. 2번. 이렇게 좀 연습할 수 있겠어? 앞에 있는 거 다 풀어서 연습해야 돼? 몇 번? 32번 좋습니다. 32번 질문. 풀어봤어? 어때? 전개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의미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A가 의미가 뭐냐면 개수잖아. 그치? 40제곱이니까 40C로 한번 출발해보자. 일반항 쓸 때 40C 그리고 거기에 보통 R을 두죠. R이라는 문자 한번 세팅해봐. 그리고 X에다 R제곱 주자. 바로 옆에 X에 R제곱 쓰고 그 옆에 5에 40 빼기 R제곱이다. 잠깐 천천히. X에 R제곱 옆에 5에 40 빼기 R제곱이다. 요게 일반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써준 다음에 개수만 따로 정리를 해줄 거야. 40CR
에다가 5의 40 빼기 r제곱이 개수지. 그치, 그게 개수지. 는 AR이야. AR. 그게 R차항의 개수라는 거야. 의미 이해했어? 그럼 AK는 그냥 R을 K로 바꾸면 되겠고, K 더하기 1은 R 자리에 K 더하기 1 대입하면 되겠지. 분수 만들 수 있겠지, 이제? 정리해보자. 오, 풀어봤어? 그렇지, 이렇게 개수 나왔지. 그것도 다 전개할 필요 없는데, 의미가 일단은 개수가 이미 읽혔거든? 40C R에다가 요거 곱하면 개수지. 요거랑 요거 곱한 게 AR이야. 그지? 그럼 R 자리에다 K 채우면 AK고, K 더하기 1 채우면 AK 더하기 1이지. 그거 한번 개수 분수 만들어 봅시다. 계산해봤어? 이건? 오, 계산 빠른데? 좋아. 여기 5분의 1 바로 약분한 거지. 좋아. 콤비네이션 처리했고. 좋습니다. 정답. 계산해봤어? 네. 19.5 나왔어. 19.5요? 5분의 1 계산한 거지. 앞에 콤비네이션 처리하는 게 안 보이는데? 와. 콤비네이션 한번 써보자. 40C로 해서 일반항 쓰고 좀 처리해볼게요. 계산해봤어? 자, 고쳤구나. 이거 좀 계산 어려웠죠? 오케이. 이게 시작 못하겠어? 이거 의미가 개수인 건 알겠어? 여기에 개수들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일반항 배웠던 거 있잖아. 일반항 한번 써보자, 여기. 일반항만 쓰고 사실 알려줄게. 40C R이라고 써봐. 보통 R을 많이 쓰잖아? 콤비네이션 R.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X를 R번 선택하겠다? X의 R제곱 옆에 곱해볼까? X의 R제곱. 괜찮아? 그 옆에 5에 그 옆에 써야지. 5는 40 빼기 R제곱. 40 마이너스 R승. 지수 자리에. 그게 일반항이지. 그래서 개수거든, 이게. 의미가. 얘랑 얘 곱하면 개수지. 40C R이랑 5에 40 빼기 R 곱한 게 AR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지금부터 풀어보면 돼. 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나오겠다. 근데 우리 계산식 쓸 때 X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개수만 보면 되니까, 그죠? 자, 다들 조금씩 계산해봤으니까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미가 AK가 개수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야겠죠? 우변에 보면은 전개되어 있을 때 AK의 의미가 뭡니까? AK. AK의 의미는 K승일 때 K차에 대한 개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개수의 의미를 갖는 AK를 내가 작성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작성 들어가 보자 이거죠. AK는 자, 일반항으로 꺼내서 40CK로 출발하면은 K차승에 대한 개수여야 되니까 X의 K차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5는 40 빼기 K제곱이 되겠죠. 개수를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 얘만 가져오시면 이게 바로 AK가 되겠죠. 자, 분수 바로 만들게요. 분모는 40CK가 옆에 있고 5에 40 빼기 K제곱이 되겠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K 자리를 K 더하기 1로 대체하면 끝납니다. 40C K 더하기 1 계산이 되겠고 여기에 K 더하기 1을 넣으면 얘는 39 마이너스 K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 있었는데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주면은 여기에 5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약분을 합니다. 위아래로. 그럼 얘가 바로 5분의 1이 되겠죠. 양쪽에 5 곱하면은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려와 주면은 40C K 더하기 1이 우변에 있는 40C K보다 커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고1 과정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확인해서 팩토리얼로 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를 분자에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다 오른쪽 뺀 것에 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팩토리얼 한번 나눠줍니다. 여기까지 계산법 다들 알죠? 자, 그럼 여기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팩토리얼을 하나 내려 써주고 왼쪽에다 오른쪽 뺀 거 팩토리얼 한번 나눠줍니다. 안 끝났어? 오른쪽까지 한 번 더 나눠줘야 콤비네이션 계산법이 되겠다. 자, 이쪽을 더 크다 열어준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는데 양쪽에 똑같은 거 곱하거나 나눕니다. 자, 양쪽에 40 팩토리얼 나눠주면은 분자는 1로 정리가 되겠고 양쪽에 40 빼기 K팩을 곱하게 되는 순간 여기에 분자에 40 빼기 K를 곱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 더하기 1팩을 양쪽에 곱하는 순간
여기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었으니까 k 더하기를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은 좌변에 40-k만 남기게 되겠고 우변에 k 더하기만 남기게 되겠으니 넘겨서 39보다 2k가 작다. 따라서 19.5보다 작다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k의 최대값을 19라고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까지 괜찮아요? 자, 부등식 좀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이거 누구 거지? 자, 그 다음으로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아주 잘했어요. 32번, 33번 묶어서 별표 쳐주세요. 32, 33 묶어서 별표. 일단 32번 풀어보고 밑에 있는 거 연습을 합시다. 자, 식을 봤는데 뭔가 똑같은 콤비네이션의 제곱이 나왔다. 자, 이 똑같은 콤비네이션 제곱하는 계산 같은 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은 19C0을 바꿔줄 수 있죠, 하나를. 19C0 옆에 하나를 19C19로 한번 바꿔주자. 똑같은 거니까. 자, 쭉 몇 개만 좀 바꿔볼게. 옆에 19C1 같은 경우도 19C18로 하나 바꿔줄 수 있겠고, 그 옆에 19C2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19C17이니까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들을 모두 더했을 때 끝까지 가게 되면은 끝에 있는 19C19를 마지막으로는 19C0으로 바꿔서 왼쪽과 오른쪽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들을 계산을 해서 뭔가 NCR의 형태로 한 번에 계산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좌변을 다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친구들만 좀 고려를 해봅시다. 19C0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의 이 19C19까지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되냐? 1 더하기 x를 항으로 갖고 있는 19차를 먼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일단 구조는 똑같으니까 19C19부터 빠짐없이 19C0까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옆에 똑같은 거를 하나 더 곱해줍니다. 1 더하기 x에 19차 11말이죠. 자,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겠는데 여기서 일반항을 꺼낸다고 생각해보자. 19C R, 그것은 X의 R차승의 개수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일반항을 꺼낸다고 생각하면 19C K, 그것은 X의 K차승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를 먼저 해석하자. 여기 19C 0이 있으니까 얘는 몇 창의 개수로 해석돼야 돼? 0창이죠, 그냥. 여기에 0을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9C 0은 X의 0창의 개수다 해서 얘를 0차량의 개수라고 좀 인식을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저기 19C 19가 들어갔다는 말은 여기 19창의 개수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9차로 또 해석을 합니다. 자, 둘이 곱하게 되면 19차가 나오겠죠. 계속 해석합니다. 얘도 1창의 개수로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것도 18창의 개수로 볼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2창의 개수로 보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는 19창, 다시 17창의 개수가 됩니다. 자, 어쨌든 몇 개를 한번 봐봤는데 이들은 곱하면은 전부 다 몇 차 항이 되죠? 19창이 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들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부 다 19창의 개수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실제로 다 더하면 19창의 개수가 나오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계산하냐 이 말이지. 그지? 누가 이 상태로 두고 계산을 합니까? 얘를 그냥 합쳐서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우비가 좀 넘어와 주면은 쟤는 19 더하기 19니까 실제로는 1 더하기 x의 38차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합쳐서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한 방에 꺼내줄 수 있는 게 뭐 19창의 개수를 꺼내고 싶으면은 38, 19라고 써버리면 끝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찾고 싶었던 NCR이 38C 19다. 얘도 마찬가지로 19창의 개수라고 읽힐 수 있게 되니까 같은 것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8 더하기 19 처리해서 57을 제출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32번 문제 좀 이해가 됐나요? 괜찮으면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33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쓴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씩 바꿔서 몇 창의 개수라고 의미를 인식해보자. 그치, 두 개가 딱 어려웠다, 그죠? 밑에 34번 괜찮아? 일단 풀어보고.
저번에 풀었던가? 문제 방금 읽었어? 이거 보고 있었던 거야? 캐치볼 잘했네. 밑에 가만 계속 되겠다. 원래 풀었었어? 방금 풀었어? 보자. 11창으로 못 인식했지.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방금 32번 이해하신 분들은 풀이가 금방 끝났을 거야. 옆에가 22C, 11이 될 수 있으니까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넘겨서 보자. 이거 혹시 40번 질문 안 나오니? 이거 좀 특이한 문제였거든요. 40번 잠깐만 넘겨볼까? 자, 40번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보면은 얘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뭔가 이상하죠? 뭔가 없죠? 자, 왼쪽 끝라인에 뭐가 없죠? C형 라인이 없죠. 오른쪽 끝도 마찬가지로 CN 라인이 없지. 그래서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규칙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n-1c r-1에다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n-1cr을 더하면은 둘이 더해서 밑에 있는 NCR로 내려간다. 이렇게 좀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두 개 더하면 밑에 있는 걸 내려올 수 있다. 이걸 좀 이용해서 가볼 거고. 자, 그래서 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에 있는 거 하나는 좀 떼겠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2를 따로 더해 주시면 되겠고, 라인을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내려볼게. 3C1과 3C1을 더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4C2로 바로 내려가겠죠. 그럼 얘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또 5C를 더해서 가주면은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내려왔을 때도 왼쪽에 있는 친구랑 더해주면은 7C가 되겠고, 또 왼쪽에 있는 친구랑 더해주면은 8C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8C랑 8C를 더해주면은 밑에 있는 8C2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더 쓰면 괜찮아? 내가 지금 실제로 더한 친구들을 좀 밑줄을 쳐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더했거든. 3C2부터. 이렇게 모두 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꺾어서 8C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줄 한번 처리를 해보자. 그 다음 줄은 여기서 한번 처리해보자. 여기 4C랑 4C3줄 있죠? 요렇게 한번 내려서 처리를 해볼게요. 얘네 둘이 더해주면 5C3이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6C3이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7C3이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8C3이니까 마지막에 8C, 8C3 더해서 내려가주면 내려갔을 때 8C 다시 9C3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세 번째 줄 한번 가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세 번째 줄 쭉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봤을 때는 얘네들이 더해서 6C4, 또 더해서 7C4, 또 더해서 8C4,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해서 내려가 주면은 옆에 9C4가 있었겠죠. 자, 쭉쭉 내립니다. 이제 6C4, 6C5, 7C4, 8C4를 더해주면은 꺾으면서 일반화하여 9C5를 가져와 주면 되겠고, 자, 7C5, 7C6, 8C5를 더해서 꺾어주면은 옆에 9C6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8C6과 8C7을 더해서 내려주면은 그 마지막에 9C7이 있겠죠. 자, 그래서 9C2부터 9C7까지는 모두 확보를 했고, 지금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9C는 9C7과 같고, 9C3은 9C6과 같고, 9C4는 9C5와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2 곱하기 하고 9C2 더하기 9C3 더하기 9C4 두 배로 좀 처리를 해줄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그냥 맨 처음에 떼놨던 2만 가져와서 더하기 2 쳐주면 계산이 끝나겠다.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면 얘가 4, 9, 36이고 얘는 9, 8, 7, 3, 1에다가 3, 4, 12에다 7이니까 84고. 자, 그리고 이 9C4도 계산해주면은 9, 8, 7, 6, 5, 4, 3, 1, 4, 3, 1 계산해주면은 21에다 6이니까 126 더해주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2를 곱하고 2까지 더해주면은 정답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많이 특이했던 문제인데 굳이 풀어본 이유는 하키스틱 법칙을 약간 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는 것 자체가 하키스틱 법칙은 아닌데 얘네들이 고1 때 배웠던 이 공식이 확장돼서 하키스틱 법칙으로 진화했듯이 쟤는 뭔가 좀 다른 버전의 하키스틱 법칙이 되겠다 해서 얘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근본이 좀 여기서 파생됐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었다. 요거를 좀 복습을 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40번. 좀 특이한 계산이었을까 확인했고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자. 한 두세 개만 더 풀고 끝낼게요. 우리 아까 나머지 찾는 거 연습을 좀 해왔던 것 같은데 45번 일단 좀 풀이 시간 1분 30초 드릴게. 잠깐만 풀어보자. 자, 21의 11제곱을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힌트는 옆에 있는 40이 뭔가 20의 2배니까 21을 20 더하기 1로 쪼개냈다.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0 더하기 1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